그러면 이제 노션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아까 게시했던 노션 페이지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건데, 먼저 제목부터 바꾸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설명들 진행을 해볼게요. 제목을 원래 저희가 주어져 있던 이미지를 보면서 따라 만들도록 할게요. 해당 페이지를 넣어주고요. 이제 똑같이 작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이 왼쪽에 여기 부분이 이제는 조금 작업할 때 좀 신경이 쓰인다 싶으시면 이 왼쪽에 오른쪽 사이드바 닫기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줄게요. 반대로 피고 싶으실 때는 이 오른쪽 여기를 손을 갖다 대고요. 사이드바 열기를 클릭해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닫을게요. 여기 클릭해서 닫을게요. 네, 제목을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핵심 멘트를 입력해야 되는데 한번 입력을 할게요. 반짝반짝 거리는 여기다가 붕어빵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하고 내려서 같은 크기로 똑같이 써야 돼요. 그죠? 집에서 배달로 간편하게를 똑같이 쓰고 싶어서 한번 이거를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복사해서 넣었는데 똑같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제목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한 줄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엑셀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알트 엔터인가? 뭐 맥북이면 윈도우 엔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옛날에는 됐는데 현재는 막 어떤 단축키 이런 거로 되진 않는데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처럼 두 줄짜리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 노션 페이지로 들어와서요. 이 페이지를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한 후에 필요하신 멘트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다가 뭐 상황에 맞는 멘트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두 줄로 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이 페이지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공유된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목까지 완료가 됐고요. 제목이 완료가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이드바 안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삽입하고 꾸미는 과정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저희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커버 이미지라는 것을 한번 삽입해 볼게요. 현재 페이지에는 커버가 없는 상황인데 방금 보셨습니까? 쭉 올렸을 때 커버 추가, 아이콘 추가, 댓글 추가라는 이런 기능들이 뜨네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짝반짝 여기만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 제목의 밑부분에 마우스를 쭉 갖다 대보니까 위에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댓글 추가가 뜨네요. 우리는 커버를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커버 추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커버를 넣었더니 무슨 아무 이미지나 랜덤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커버 변경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노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버들을 기본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커스텀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언스플래시를 이용해서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제가 드렸던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붕피드 이미지로 들어오셔서요. 이 커버 이미지라는 거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이 붕어빵 위치, 즉 제 커버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커버 변경 말고 위치 변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위치 변경을 눌렀더니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동서남북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는데요. 마우스를 움직이고요.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원하는 위치로 재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치 저장 눌러보고 커버 위치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가 바뀐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간 다음에 꾹 왼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쭉 마우스를 당기고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를 찾았다면 다시 왼쪽 키를 놓아서 위치를 고정시켜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왼쪽 버튼, 위치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버 설정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커버를 등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커버가 필요 없거나 삭제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여기 커버 변경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정 말고 제거라는 버튼이 오른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등록을 해볼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커버 변경 클릭해 주시고 업로드 들어와서 파일 업로드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선택해서 삽입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설정해서 이렇게 적당히 배치를 잘 한 상태에서 위치 저장까지 눌러 주실게요. 아이콘 삽입을 해볼 텐데요. 여기 로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로고를 넣어 볼 텐데 똑같아요. 커버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제목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배경 커버처럼 이미지가 이미 들어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이모티콘들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쭉쭉 내려오시면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고가 아니라 이런 이모티콘을 넣으시고 싶은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뭐 우리는 1등만 뽑습니다. 이런 거 뭐 대회 개최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따로 붕어빵 로켓 모양의 이미지가 있으니 그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아이콘이 이미 세팅이 돼 있다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모지 부분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되고요. 아이콘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고 아이콘에서도 색깔도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골라서 원하는 아이콘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똑같이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댄 후에 왼쪽 버튼 클릭해서 다시 이모지나 이런 데로 골라서 클릭할 수도 있고요. 이제 사용자 지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까 위에 커버랑 비슷한 방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붕피드 아이콘을 넣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붕피드 아이콘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거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붕피드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똑같이 이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까지는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밑에 이제 이미지 삽입까지 한번 해볼게요. 위에 커버랑 같은 이미지이죠. 노션의 핵심은요. 여기 보시면 이 모양, 이 슬레이스 모양이 핵심입니다. 슬래시 모양이 핵심인데요. 이 슬래시 모양을 입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이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를 Shift 누르기 전 모양인 이 슬래시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키보드를. Shift 눌러서 물음표를 만드시는 키보드가 분명 존재할 텐데 거기에 슬래시가 있습니다.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탭 엔터 위에 있는 이 키가 아니라 물음표 만들 쓰시는 슬래시입니다. 방금도 보셨겠지만 이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블록이라는 형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슬래시를 눌러서 만들었지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셔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아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이로운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붕어빵의 이미지를 어떻게 넣냐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를 넣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이 슬래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슬래시 한번 입력하시면 이렇게 떠요.
뜨고 다른 부분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클릭하고요. 버튼을 누르고 이 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한번 쭉 해보실게요. 드래그 하다가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이미지라고 있네요. 이미지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네, 이미지를 추가하라고 뜨네요. 위에 있던 커버랑 로고 넣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했던 이 커버 이미지를 삽입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여백 두 칸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백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제목 부분 끝에 부분에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엔터 두 번만 쳐볼게요. 한 번, 두 번. 네, 현재 여백이 두 개 들어오고 이미지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쭉쭉 진행을 해볼 텐데요. 현재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파란색이었던 걸 보실 수 있죠? 엔터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럼 현재 밑으로 이렇게 반짝반짝이 내려왔죠? 반짝반짝을 한 번 더 엔터를 치고요. 한 번만 더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했는데요. 아까 말했던 슬래시를 클릭하고요. 제목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을 넣어서 제목 1을 넣고 반짝반짝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글씨가 작아졌네요. 그죠? 이게 노션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글자로 되어 있지만 아까 봤듯이 슬래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가지 형태 아니면 여러가지 기술, 여러가지 장치들을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글자 크기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눌러서 제목일로 들어오셔서요. 하지만 붕어빵은 먹고 싶어를 쳐볼게요. 분명 H1 글자를 선택했는데 다시 슬래시로 H1 섹션 제목대를 분명히 선택을 했는데 슬래시로 제목 1을 클릭을 했는데 왜 옆에처럼 딱딱딱 붙어서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여백을 가지고 나올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제목처럼 어떻게 장치를 하는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른 분들이 했던 거를 복사해서 우리 파트로 붙여넣고요. 내용이 필요한 것만 바꿔서 쓰시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시고요. 멘트는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시고 앞에 부분을 지워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제목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고 이모지 들어가 있고요. 멘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기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슬래시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슬래시 클릭, 슬래시 버튼을 눌렀으면 마우스를 통해서 쭉쭉쭉 내려갑니다. 드래그, 마우스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서 보시면은 쭉 가다 보시면 여기 콜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콜아웃 블록. 이 콜아웃 블록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콜아웃 클릭. 그러면 현재 이런 식으로 글씨 모양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을 똑같이 위에처럼 설정할 수 있는 모양이 있네요. 여기에 갖다 대고요. 왼쪽으로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고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 모양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 모양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양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쭉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이콘이 많아요. 그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콘 모양을 클릭할게요. 네, 조금 걸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 멘트들을 넣을 건데요. 멘트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핑을 막 해볼게요. 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립니다. 두 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줄짜리를 복사해서요. 넣어주고요. 멘트를 똑같이 원하는 거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타이핑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넣어줄게요. 원래는 콜아웃이라는 게 강조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한 줄이 들어가는 게 기본 기능입니다. 근데 저희는 두 줄짜리 자체를 복사해서 넣음으로써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두 개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 줄 더 넣을 수도 있죠. 그럼 두 줄짜리 여러 개 넣어서요.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보시면 글씨가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죠? 원래 글씨는 이렇게 얇은데 여기 오른쪽 글씨는 두껍습니다. 이거는 이 글씨를 이렇게 왼쪽 키로 쭉 눌러서 전부 드래그를 해주고요. 드래그가 된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뜹니다. 여기 떠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폰트의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모든 폰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B 모양, 볼드 모양을 눌러서 글씨를 두껍게 변경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뭐 밑줄, 이탈릭체, 아니면 이렇게 선긋기, 아니면 코드로 바꾸기 이런 거는 패스하고요. 이렇게 색깔 같은 것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모드에 원하시는 상황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볼드만 눌러줄게요. 네, 이렇게 두껍게 만든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반짝반짝을 밑에 세 번째로 내려줄게요. 엔터, 엔터, 엔터로 쳐서 세 번째 줄에서 다시 슬래시를 클릭해 주고요. 슬래시 버튼 눌러주시고 H1 클릭하실게요. 마우스로 H1 클릭.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붕피드가 있어요. 라고 입력을 할게요. 보시면 여기서는 컬러가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H1의 멘트를 입력을 했죠. 그러면 원하는 부분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에 쭉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해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텍스트 꾸미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색을 클릭해서요. 주황색으로 이 부분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밑줄 넣으셔도 되고 볼드를 푸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똑같이 입력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붙여 넣을게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눈물 이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지도 삽입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슬래시 눌러 주시고요.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 부분에 이제 이모지라고 있습니다. 이모지 클릭해 주시고요. 삽입은 뭐 아이콘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찾으시면 돼요. 눈물 모양 클릭.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보시면 이 부분들이 볼드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문이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쭉 당긴 다음에 B를 누르거나 이거 말고 돌아가려면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왔는데 볼드 자체를 컨트롤 B를 눌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B.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B 버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컨트롤 Z로도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려 보고요. 컨트롤 Z로 쭉쭉 되돌려 보고 여기를 원하는 부분 드래그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볼드체로 만들어 보고 가능합니다. 이모지도 마찬가지로 슬래시 버튼 눌러서 이모지 선택해서 골랐고요. 네, 이제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피의 기본적인 우피 자체의 기능이어서 잠시 패스할게요. 이건 이따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작업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인데 위에 제목 H1 태그 넣고 그리고 일반 글씨체에 앞에 이모티콘 넣고요. 볼드랑 밑줄 표시하는 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번 과정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엔터 2번 쳐주시고요. 슬래시 눌러주시고 제목 원 블럭 클릭합니다. 그래서 붕피드는 달라요 입력해볼게요. 네, 이제 이 앞에 있는 붕피드를 쭉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컬러 변경 한번 들어갈게요. 텍스트색 눌러서 주황색 클릭 한번 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글씨 삽입이 되었고요. 이제 이모티콘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또 슬래시 하고 내려오셔서 쭉쭉 내려오셔서 이모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모지 찾아볼게요. 여기 이모지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보시면 체크 모양이네요.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쭉 더 내려갈게요. 되게 많아요, 이모지가. 그래서 보시면서 내 상황에 맞는 이모지가 뭔지 또 고민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쭉쭉 내려가셔서 이 체크 모양 클릭 한번 해줄게요.
이걸 매번 찾아서 넣는 건 귀찮죠.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요. 드래그 해 주시고 컨트롤 C 눌러서 엔터 쳐주고 컨트롤 V 해서 3개 만들어 주고요. 다시 위로 클릭.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곳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타이핑을 진행할게요. 전문 배달 업체와 단독 계약을 통해 붕피드 전용 보온 케이스를 통해 따뜻함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넣고요. 단독 계약과 따뜻함은 그대로 부분을 볼드로 잡아줄게요. 드래그 해주시고 볼드. 따뜻함은 그대로도 드래그 해주시고 볼드.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드래그해서 밑줄. 따뜻함은 그대로도 드래그해서 밑줄 넣어줄게요. 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붙여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쭉 넣어주시고 밑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려주시고 H1 태그 능력해서 번호 이렇게 색깔 바꾸고 이모지 넣었고요. 볼드체로 중요한 부분 잡아줬습니다. 쭉 복사 붙여넣기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CTA 부분 넣어볼까요? 2번 더 치고 슬래시 눌러서 제목 1 그럼 붕피드로 달려볼까요? 하고 이 모양 아까 봤었죠? 콜아웃 모양입니다. 슬래시 눌러서 쭉쭉 내려가다가 콜아웃 부분 이 콜아웃 블럭을 왼쪽 마우스키로 클릭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누워서 붕어빵 먹기 버튼을 누르면 출발해요. 자, 그리고 누워서 붕어빵 먹기 이 부분을 볼드로 잡아주고 밑줄 써주시면 완료입니다. 일단 디자인은 얼추 끝났고 이건 밑에 부분인데요. 이제 랜딩 페이지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요. 이게 홈페이지라는 게 브랜딩의 목적도 있고요. 랜딩 페이지도 어쨌든 간에 저희 붕피드라는 업체, 제가 마젠타 웨이브라는 이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무드와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노션에 썼던 가이드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가이드들 중에서 이 글씨,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있죠. 이 멘트들 지금 보시면 이런 멘트들이 다 일정한 무드, 그러니까 이 붕어빵, 붕피드 브랜드에 맞는 컨셉에 맞는 어투와 그런 분위기를 다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투의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원래 요자로 끝냈고 느낌표를 많이 쓰고 약간 밝은 무드의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그러면 쭉 그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위트 있게 그리고 센스 있게 막 유유 이런 것도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무드를 맞추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느낌표 들어가고 이렇게 슬픈 이모티콘 넣어보고요.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쭉 그 무드를 계속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일감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맨 위로 올라갔을 때 사실은 처음에 방문했을 때 고객들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페이지 들어와서 이 멘트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강의여서 조금은 좀 가볍게 이 멘트를 제작을 했지만 대표님들이 실제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앞에 이 부분과 이미지를 뭘 할지 그리고 이 첫 번째 그 다음 멘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볼까 안 볼까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멘트를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표님이 원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요약 그리고 원하는 메시지 등을 담아주시는 게 좋은데 좀 위트 있게 하기 위해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려가셔서는 정말 고객분들이 가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기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어필을 해주시면서 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이 글이 정말 필요하고 이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이 나머지도 쭉쭉쭉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디자인을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요.
노션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가이드에 한번 글자를 그 양식대로 글을 써보시고요. 전체 글 느낌이 이 무드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수정해야 될 건 없는지들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이 선과 이렇게 링크들 넣는 법까지 보여드릴게요. 엔터 2번 눌러주고요. 똑같이 슬래시 한번 해볼게요. 쭉 슬래시 한 거 드래그 들어가면은 콜아웃 위쪽에 구분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구분선 클릭 한번 해주실게요. 구분선 클릭. 그러면은 이제 글씨를 써볼 건데 붕피드라고 입력을 하고요. SNS 입력을 한 후에 이렇게 2개 넣어주시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라는 타이핑을 써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볼드로 잡혀 있습니다. 컨트롤 B. 그 후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좀 다르죠? 링크들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링크를 거냐? 글씨를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한 후에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환이거든요. 이게 원래 입력했던 것들, 이 블록들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텍스트라는 게 있죠. 여기를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블럭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블럭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옆에 링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링크 클릭. 그러면 이제 우리 페이지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링크를 넣을 건지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대표님 그 이메일에 맞는, 대표님 카카오톡 아이디에 맞는 링크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대표님 상황에 맞고 대표님 계정에 맞는 링크를 붙여주시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설정이 되고요. 링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색과 밑줄이 생겨나고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밑에 링크 주소가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편집을 눌러서 링크 주소랑 제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인스타그램도 똑같이 링크 클릭하셔서 대표님 링크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링크 넣어서 클릭. 똑같이 잡힌 거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 모양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처럼 나누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3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작업을 해줄게요. 링크 넣어주고요. 클릭. 링크 넣어주고요. 붙여넣고 클릭. 밑에도 링크 넣어주고 밑에 링크 클릭. 이렇게 3개를 넣었고요. 보시면 주황색 배경이 들어가 있죠. 똑같습니다. 글자색 바꾸기로 넘어가서요. 주황색 배경 해줄게요. 다 마찬가지로 주황색 배경 클릭.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주황색 배경 클릭.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 주황색이 유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빈 공간에 스페이스로 이 빈 공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빈 공간에 스페이스 한 칸 띄어져 있는 게 있죠. 2번 눌러서 이 스페이스 있죠.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드래그를 해줄게요.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C 지우고 컨트롤 V. 앞에 이 빈 공간 2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컨트롤 C, 빈 공간 2개 띄어져 있는 뒷부분에다가 컨트롤 V 지우고 똑같이 이 빈 공간에 있는 거, 이 빈 공간을 드래그 컨트롤 C, 뒷부분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유튜브 컨트롤 C 지워주시고 컨트롤 V 하셔서 버튼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홈페이지는 얼추 완성이 됐고요. 슬라이드는 이따 우피로 넘어갔다가 그때 다시 노션으로 오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노션에서 작업해야 될 건 전부 완료가 된 상태고 이제 우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정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